2025년 12월 21일 아침 여의도 KBS 본관은 전날에 화려했던 연예 대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주말 아침의 고요함이 지배적이었을 시간, 예능국 수뇌부와 핵심 연출팀이 포함된 내부 보안 단톡방에 벼락 같은 메시지가 투척되었습니다. 연출팀 일부 재배치 및 2026년 전략체계 전면 재검토 착수. 단 7초 만에 사내 인트라넷을 타고 퍼져나간 이 공지는 단순한 인사이동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이찬원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예능 제작 메커니즘을 근본부터 재설계하겠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퍼진 직후 제작센터 곳곳에서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던 이찬원 시스템의 공식화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업계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는 본질적인 이유는 지상파 방송사가 특정 출연자의 활약에 맞춰 내부의 인적 자원과 제작 파이프라인을 실시간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제 단순한 대세 연예인을 넘어 방송사의 존립 근거인 광고 지표와 채널 영향력을 좌우하는 핵심 엔진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전 9시 12분 본관 로비에 집결한 인파는 단순한 직원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제작 1, 2센터의 실무팀장들부터 시청률 분석 파트, 편성 기획팀의 핵심 브레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을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게 만든 동력은 시상식 당일 기록된 경이로운 모니터링 로그와 데이터 시트였습니다. 일반적인 방송업계의 정설에 따르면 시상식 도중 MC들이 멘트를 이어가는 구간은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거나 몰입도가 떨어지는 하락 곡선이 나타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찬원이 마이크를 잡았던 저녁 8시 3분 24초 KBS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은 상상하기 힘든 역주행 그래프를 그려냈습니다. 세부 통계에 따르면 이찬원의 첫 멘트가 시작됨과 동시에 음향 반응치는 평소 대비 117% 폭증했으며 실시간 검색량은 단 1분 만에 수직 상승하여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출연진의 평균 언급량 대비 이찬원의 단독 멘트 구간 언급량이 4.6배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찬원을 단순히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닌 시청자를 강력하게 흡착하고 채널에 묶어두는 구조적 엔진으로 재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KBS 분석팀의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원 등장 시 시청률 잔류율은 평균 대비 12.4%포인트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1% 등락에도 일희일비하는 방송가에서 기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고위 관계자들은 브랜드 지표와 광고주 선호도가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제 KBS 예능국에 있어 이찬원은 더 이상 기용 여부를 고민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전통 매체가 살아남기 위한 경영상의 생존 필수 전제 조건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자산이 된 것입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오전 9시 41분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마주친 찬성파와 반대파의 무거운 침묵은 현재 지상파 예능이 직면한 실존적 고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회의동으로 향하던 두 그룹의 팽팽한 기류는 단순히 인사 문제를 넘어 급변하는 미디어 지형 속에서 공영방송이 취해야 할 생존의 철학에 대한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찬성파를 주도하는 제작 전략 라인은 냉혹한 시장 논리와 데이터의 엄중함을 앞세웠습니다. 광고 수익의 급감과 TV 시청층의 이탈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찬원처럼 전 세대를 통합하고 확실한 시청률 지표를 보장하는 슈퍼 IP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이찬원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이자 강력한 시청자 유입 채널이라며 그를 축으로 한 예능 라인업의 전면 재정비와 연출팀의 집중 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기에서 실시간 본방 사수를 이끌어내는 이찬원의 화력은 그 어떤 외주 제작 콘텐츠보다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파로 분류되는 중견 연출진과 기획 파트는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장기적인 제작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습니다.
특정 아티스트에게 제작 역량과 자본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예능국 고유의 창의적 다양성이 고사하고 단일화된 구조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들은 특정 인물에 의존하는 구조는 그 인물에 대한 리스크가 방송사 전체의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며 조직 재배치가 편향적으로 흐를 경우 발생할 내부 시너지의 저하와 후배 PD들의 실험 정신 위축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논쟁의 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그 어떤 완고한 반대론자조차 이찬원이 증명해낸 압도적인 시청률 데이터와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곧 권력인 시대에 이찬원이 보여준 수치들은 찬반 양측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실체적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들의 대치는 단순히 연예인의 기용 비중을 조절하는 차원을 넘어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장악한 콘텐츠 시장에서 지상파가 절대적 개인의 파워를 빌려 생존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제작 가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처절하고도 역사적인 끝장 토론으로 번졌습니다. 로비에 감돌던 무거운 공기는 바로 이 생존과 가치 사이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조직원들의 고뇌가 투영된 것이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40분이 지난 오전 11시 7분 굳게 닫혔던 전략회의실 문이 열리고 편성기획팀의 한종견 간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기하던 스태프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그가 던진 단두 마디 움직입니다는 여의도 방송가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사이동의 결과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찬원 체제가 공식적인 경영 방침으로 채택되었으며 KBS라는 거대 조직의 바퀴가 한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선언 직후 KBS 예능국은 가히혁명적인 변화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시화된 것은 2026년 연예 대상 및 연말 시상식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조기 검토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상식 포맷은 당해 연도 하반기에 결정되지만 이례적으로 1년 앞서 이찬원을 중심축으로 한 재능 라인업과 동선 설계를 확정 지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가 특정 스타의 스케줄과 영향력에 맞춰 국가적 행사인 연말 축제의 청사진을 미리 그리는 것으로 그만큼 이찬원이 가진 시장 장악력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과 확신이 담긴 조치입니다. 더불어 제작 1센터와 2센터의 에이스급 정예 요원들을 차출하여 구성하는 이찬원 전담 특수 전략 유닛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유닛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팀을 넘어 이찬원이 출연하는 모든 예능, 특집 기획, 나아가 방송사의 디지털 클립과 SNS 마케팅 전략까지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팀에는 시청률 분석 파트의 수석급 인력까지 합류하여 매분 단위 시청률 변화를 이찬원의 멘트 스타일과 연동해 분석하는 고도화된 전략 모델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만 쓰이던 이찬원 축이라는 단어가 사내 정책 문건에 공식 용어로 기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이라는 거대 조직이 단 한 명의 아티스트가 가진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의 신경망인 연출진 배치, 주간 편성표의 전략적 배치, 그리고 연간 브랜드 특집 계획까지 통째로 커스터마이징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방송사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출연자를 섭외하던 공급자 중심의 수직적 권력 관계가 이제는 강력한 IP를 가진 아티스트를 위해 시스템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아티스트 중심의 수평적 복무 관계로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의도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나온 움직입니다라는 한마디는 그렇게 한국 방송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공식화한 역사적 발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여의도 로비에 긴박했던 반나절은 단순히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권력 지도가 재편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 기점이 되었습니다. 시상식 다음날 발생한 이전례 없는 소동의 실체는 명확합니다. 이찬원은 이제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출연자라는 고전적 범주를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그는 이제 방송사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조직의 인적 자원을 재배치하며 편성 전략의 근간을 바꾸는 하나의 독립적인 플랫폼이자 거대한 구조 그 자체로 진화했습니다. 이찬원이 보여준 이례적인 데이터 궤적은 지상파 방송사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기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공세 속에서 전통 매체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법은 이제 프로그램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강력한 슈퍼 IP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임을 KBS의 이번 결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상식 직후 예능국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움직여 연출팀을 재배치하고 2026년 전략을 조기 수립한 것은 이찬원이라는 자산이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방송사의 미래 생존 지표와 직결되어 있다는 엄중한 인식의 산물입니다. 타 방송사 예능 PD들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정교합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KBS가 이찬원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방송사의 영속성과 브랜드 파워를 보장하는 핵심 자산으로 정의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향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아티스트와 방송사의 관계가 갑을 관계나 단순 계약 관계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맞춤형 복무 관계로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재구조화 논의는 감성적인 팬덤의 지지나 일시적인 화제성에 기댄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검증된 수치 0.1%의 시청률 변화까지 추적하는 인공지능급 데이터 분석, 그리고 냉혹한 시장의 논리에 근거한 냉철한 경영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연예 대상 트로피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번 이찬원 체제의 출범은 위기에 빠진 한국 예능 생태계의 새로운 생존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의 시선은 단순한 시상식 후기를 넘어 KBS라는 거대 공룡이 이찬원이라는 엔진을 장착하고 어떤 속도로 변화의 파도를 넘어갈지에 쏠려 있습니다. 이찬원은 출연자가 아니라 구조다라는 예능국 실무자의 고백처럼 한 사람의 아티스트가 거대 미디어 조직의 체질을 바꾸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이 놀라운 실험은 이미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전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여의도 본관의 다음 행보, 즉 이찬원 중심의 뉴파일 구조가 만들어낼 실제 콘텐츠의 파괴력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이유입니다.